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4월. 예. 지난 3월이 좀 새학년, 새학기 적응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4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걸고 나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새학년, 아무래도 이제 새학기 되다 보니까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던가요? 예, 수업하러 온 친구들만 하더라도 전에 이제 3학년이었던 친구가 이제 4학년이 된 거잖아요. 이제 한 학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수업에 임하는 친구의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막 시간을 끌려하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좀 야단도 맞고 그랬던 친구였었는데 4학년 들어와서부터는 그동안의 어떤 습관들을 잘 이어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역할 아시겠나요? 작심 한 달이 되지 않도록 4월에도 쭉, 5월에도 쭉, 작심 한 달에서 쭉쭉쭉 1년 동안 계속 그 마음 그대로 의지를 갖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움을 주시고 응원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작심 한 달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가 그렇게 중요해? 예,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중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숙제에도 뭐 종류가 많죠. 일단 뭐 학교 숙제 있을 것이고요, 학원 숙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엄마 숙제 해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수업 받으러 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학교 숙제 있을 것이고 보통 학교 숙제가 가장 적다고 해요. 학원 숙제가 가장 많고 뭐 엄마 숙제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의 특징이라면은 숙제를 아주 충실히 잘 내나가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학교 돌아오면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학교 숙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더니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건 무슨 얘기일까? 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술술술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오늘 학교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내가 읽은 책을 친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야. 그런데 집에 적당한 책이 없어. 다 그림책이고 만화책뿐이야. 글밥도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사러 가야겠어 해서 엄마에게 이제 서점에 가자고 이렇게 일을 끝나면은 같이 갑시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숙제로 주어지니까 뭔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숙제 내용이 친구에게 재미있게 내가 읽은 책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세요 였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점에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꼭 서점에서 책을 사지 않아도 돼. 너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어도 상관없어. 그림책이어도 상관없어. 너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을 친구에게 얼마만큼 또 재미있게 전달하느냐, 친구도 읽게끔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야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슬로우 리딩
하면서 이제 인생책을 만들어 줍시다 해가지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어 공부 등등을 해 나갔다. 그렇게 1학년 시절에 어떤 인생책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알려줬고, 예전에 또 엄마랑 같이 소품도 만들었잖아요. 똥, 각각의 동물에 맞는 똥들의 소품도 만들고 또 발표회도 진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친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책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또 2학년 올라와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뭐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활동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숙제에.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책 내용도 정리를 하고 소개하는 그런 어떤 글들을 적고 숙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냈을 때 아이마다 그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그게 좀 잘 먹히는 편이거든요. 숙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이게 친구 앞에서 또 발표도 해야 되고 친구에게 이거를 또 소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지고 이제 또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더 내신 거예요.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 예, 그래서 이제 일기 쓰기 숙제도 있기 때문에 일기도 써 나가야 해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게 굳은 결심을 하고 일기를 써 나가겠다 한 거죠.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알림장에도 검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숙제의 의미는 뭔가 제출했을 때 어떤 검사라든가 어떤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아이는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작심 한 달, 작심 4월, 작심 5월, 1년 쭉 이렇게 아이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숙제에 있다. 그런데 그 숙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피드백이다. 숙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다?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잘해 나가는지, 정말 열심히 했어, 이거는 좀 아쉽네, 이걸 조금만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어찌됐건 피드백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드백 얘기하니까 저는 저희 첫째 아이 때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 또한 같은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2학년 시절에 이제 일기 쓰기 숙제가 주어졌고요.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였는데 친구들 싫을 수 있잖아요. 매일 그 하루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떠올려야 되고, 그것들을 또 이제 풀어내야 되고, 그것들을 써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얼마나 힘겹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일기 쓰는 그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선생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한 편의 일기마다 그것도 아주 정성껏 아이의 일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아주 정성껏 피드백을 써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그 피드백 읽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기 써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쓰기 싫다 하는 날에도 그래, 선생님이 뭔가 어떤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야. 선생님이 오늘은 내 글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이런 어떤 궁금증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기를 써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쓰는 힘을 길러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의 경우 2학년 때는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3학년 올라오면서부터 그 일기 쓰기 재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일기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하루는 피드백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일기를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엄마에게 토로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막 의논을 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런 글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한번 일기장에다가 그 내용을 써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일기장에 썼어요. 일기 쓰는 재미라는 어떤 제목의 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일기를 써나갈 때 사실은 그 힘은 바로 선생님의 피드백에 있다. 2학년 시절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글들을 써줬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너의 그 마음을 선생님께 전달했는데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셨겠지 해서 일기장을 이렇게 들춰봤더니만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또 일기를 쓴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바람을 또 일기에 썼어요. 그런데 역시나 대답 없는 선생님, 아무런 글이 적혀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실망을 해서 그때 당시 좀 일기 쓰는 어떤 재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5학년 올라왔는데 지금 5학년 올라와서 또 이제 쓰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5학년 들어서는 이제 일기 숙제는 없어요. 일기 숙제는 없고 학교 끝나면은 늘 배움 노트를 정리해 나가도록 이제 선생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움 노트 안에다가 배워 나간 것도 적지만 배움을 통해서 느낀 어떤 생각들, 그리고 또 몇 문장 어떤 감사의 어떤 일기들을 또 써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글들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또 정성껏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재미를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써 나가고 있다. 배움 활동 노트도 써 나가고 있다. 선생님 또한 최근에 학부모 상담 진행했는데 다른 아이와 다르게 이제 배움 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써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 어떤 학습에 있어서든 무엇에 있어서든 아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는 피드백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또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뭐 엄마 숙제를 또 제공하더라도 그렇게 또 따로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엄마인지라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엄마니까 이야기를 하죠. 좀 영혼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바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꼭 선생님에게만 이거를 의존할 게 아니라 저는 엄마가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대신이더라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노력해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뭔가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 혹은 아쉬웠던 부분들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엄마 숙제하면서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잖아요. 다음엔 또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하면서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에 이런 것들 우리 어머니께서도 노력을 해주면 어떨까. 저 또한 같이 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요즘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하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랬었던 아이였었다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엄마 숙제를. 이제 학교 숙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 숙제 하기 위해서 학교 숙제 빨리 끝내고 나서 이제 엄마 숙제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엄마 앞에서 막 발표하기, 글쓰기, 그거를 막 뽐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또한 잘해 해서 이제 응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아이들에게 잊지 마셔야 할 것, 내 아이가 잘해 나가길 바란다면 그냥 단순한 숙제, 숙제로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숙제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을 바라봐 주시면서 그래 너 오늘 열심히 했구나 해서 반드시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좀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